안녕하세요. 타로제로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나의 별자리별 애정운세 타로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의 전반적인 애정운세이고요. 나의 별자리에 해당하는 타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그 방법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카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하시고 그 카드에 적혀있는 별자리의 타로 리딩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2024년 한 해 동안 나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길지, 내가 궁금한 그 사람과의 관계 발전이 가능할지,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재운이 있을지, 또 현재 진행 중인 연애가 얼만큼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짝사랑이 연애로 연결될 수 있을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아름다운 사랑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양자리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자리이신 분들의 2024년 애정 운세가 어떻게 펼쳐질지 12장 호로스코프 배열법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애정운이 펼쳐질까요? 우리 양자리 분들의 2024년도 애정운 먼저 보기 전에 자, 2023년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는 어땠을까요? 자, 2023년도는 애정적인 운세를 지금 약간 정리하듯이 보자고 하면 뭔가 좀 답답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좀 되지 않았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기는 한데 그 감정을 내가 갖고는 있으면서 제대로 좀 표현하지 못했다거나 아쉬움이 좀 남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1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달의 애정 운세는 요 이제 교환 카드가 뜨게 되면서 뭔가 나한테 좀 관심을 보인다거나 나를 굉장히 좀 선망한다거나 나를 좀 인기 있는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이 좀 생긴다라던가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좋은 평판이 생긴다, 또 나에 대해서 뭔가 누가 소개시켜주게 이런 이야기들이 생긴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의미의 카드가 지금 떴습니다. 자, 2월 달에는 뭔가 기다림과 관련된 이야기가 뜨고요. 자, 3월 달에도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지금 4월 달에 애정운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네요. 자, 예쁘게 좀 놓아보려고 그러니까 어렵네요. 자, 그리고 5월 달은 조금 답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6월 달도 애정, 우리 양자리 부들 올해 애정운이 좋네요. 애정운이 굉장히 좋게 나오네요. 기회가 좀 많다고 나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나한테 굉장히 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좀 생긴다고 나와 있고요. 애정운은 어쨌든 있어서 우리 양자리 분들은 올 한 해 애정적으로는 조용히 지나가는 한 해는 아닌 것 같고 뭔가 기회라던가 좀 시끌시끌한 일들이 좀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닐까라는 느낌으로 보여지네요. 자, 이제 우선 운세는 이제 약간 월별로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1월 달에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 또 나의 좋은 모습들을 보고 나를 좀 선망하고 동경하고 나한테 관심을 보인다거나 이런저런 제안이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2월 달은 뭔가 좀 기다리는 운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의 진도가 좀 빨리빨리 나가지 않고 애정적으로는 또는 뭐 만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자꾸 약속이 좀 딜레이 되고 서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가 좀 필요하고 참을성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나와 있고요. 3, 4월 달이 굉장히 활발하게 기회가 들어온다고 나와 있는데 알던 사람이라던가 제외의 느낌보다는 새로운 애정적인 느낌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자고 하시면 3, 4, 5, 6, 7, 8, 9월까지 저는 지금 애정운이 있다는 느낌이 좀 활발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유난히 3, 4월 달 하고 6, 7, 8월 달 이제 요때가 좀 강한 약간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봄, 여름 쪽으로는 애정운이 꾸준히 있지 않나라는 느낌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3, 4월 달, 3월, 4월 뭐 월별로 굳이 하나하나 보면 3월, 4월 6월 달은 새로운 애정운이에요. 알던 사람은 아니고 지금 알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새롭게 애정적인 기회가 들어와서 이성이 나한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운이 있다고 봐야 되고 인기가 좀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도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이성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성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운들이 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재회와 관련된 운은 없지는 않는데 지금 나온 대로 봤을 때는
1월, 2월, 3월. 사실은 이제 1월 달이라던가 이런 카드들도 재회까지는 아니어도 그 상대방이 나에게 좀 어떤 시그널을 보낸다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미련이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런 움직임이 약간 보일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재회와 관련된 운을 본다고 하면 1월, 2월, 3월, 4월, 5월 달하고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때가 좀 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을, 겨울 쪽으로가 좀 너무 멀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가을, 겨울 쪽으로가 재회와 관련된 운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고, 봄, 여름 쪽으로는 새로운 애정운이 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래도 상반기 중으로 재회와 관련된 운을 조금 이렇게 끌어내 주세요라고 하신다고 하면 1월 달과 5월 달이 조금 강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선은 항상 어떤 배열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카드는 그 질문을 끌고 가는 나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데, 나의 자리에서 저렇게 교환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조금 공평하게 대해준다거나, 약간 내가 어장관리까지는 아니어도 한 사람에게 올인하는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인기 있는 걸 좀 즐긴다거나, 내가 이성이 있는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좀 유지한다거나, 뭐 연락한다거나, 누군가 내가 좋다고 하면 내가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어떤 본능 같은 것들을 좀 감추고 여러 가지 기회를 내가 좀 엿본다는 의미의 그런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내가 이성들과의 관계에서 언변도 굉장히 좋아져서 말도 잘하고 굉장히 좀 똑똑하고 사람들이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다고 하면 힐링이 돼. 내 고민을 너에게 이야기했더니 네가 나한테 해주는 조언 같은 것들을 듣고 네가 무심코 한 한마디가 나한테 너무 크게 힐링이 되고 도움이 되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말에 힘이 생기는 그런 한 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성과의 만남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좀 공평하게 대해주는 이런 모습이 인간관계도 좋겠지만, 애정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이성들한테 뭔가 동경, 어떤 뭐 선망 이런 이제 시선을 좀 받게 된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 이성이 아니라 동성들에게도 좀 인기 있는 운이라고 나와 있어 우리 양자리 분들의 애정운을 보고는 있지만 2024년 좀 인간관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인기 있고, 또 나의 어떤 그 커뮤니티가 좀 형성되고 나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애정과 상관없이 나도 좀 약간 SNS 상으로 나를 좀 알리고 나를 좀 돋보이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운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뭐 유튜브를 시작해 볼 거야, 뭐 블로그를 시작해 볼 거야, 인스타를 시작해 볼 거야. 이러기에 굉장히 좋은 2024년이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정운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쁘고 멋지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외모도 조금 더 신경 쓰고, 말 같은 것들을 할 때도 항상 누군가 들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조금 약간 조심해서 하고, 약간 조금 예의 있고 매너 있는 행동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우리 이 리딩을 듣고 있는 우리 타로제로 구독자분들께서, 다른 유튜버 분들은 그 이제 구독자분들 막 이름을 막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막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저는 좀 죄송한데 그렇게 간지러워서 제가 좀 잘 못하겠는 거예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로피플이라고 이제 이름은 정해놓고 부르기가 참 좀 죄송하고, 막 제가 유튜브만 하고 있지 이 구독자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간지럽고 좀 민망한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 뭐 리딩 중간에 죄송하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외모라고 착각을 해요. 남자는 뭐 키가 크고 외모가 잘생기고, 여자도 중요하죠. 외모가 다는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다 매너거든요. 남자들이 굉장히 남자답게 여자들을 좀 보호해 준다거나, 좀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좀 힘을 써준다거나, 굉장히 좀 남성다운 어떤 그런 젠틀한 매너를 보여주는 거에 여자들은 꽂히는 경우들이 많고, 남자분들도 여자분들의 좀 배려심 있고 다정한 모습에 꽂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애정운이 워낙 좋게 지금 1년 내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양자리 분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올해는 내가 다른 것보다도 연애의 에티튜드를 좀 약간 갖추는 그런 한 해가 되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2024년도 애정운은 너무 좋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것을 좀 조심하면 좋을지, 조심할 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심할 점 보기 전에, 짝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짝사랑하시는 분들과의 관계 발전운도 지금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상반기에는 새로운 애정운이 좀 들어오고, 하반기 지금 나온 대로 봤을 때는 9월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요때가 약간 과거 인연,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발전운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현재 썸을 타고 있거나 관계가 진행 중이신 분들은 그분들과의 관계 발전운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솔직히 그것보다는 새로운 애정운이 훨씬 좋게 들어와 있고요. 이미 연애 중이신 분들은 연애를 잘 해나가시고 헤어지는 카드가 뜨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분들 말고도 내가 좀 인기가 있다거나 나한테 관심 보이는 사람이 생겨서 조금은 내 입장에서 약간 인맥 관리, 어장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조심할 점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 애정운에서 내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야, 여기서도 좀 묘하게 나와 있는데 이 카드는 좀 끼를 부린다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인기가 굉장히 정말 많아지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이 끼를 좀 조심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도 이성들은 나를 너무 매력적으로 보고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다고 나오니까 약간 뭐 정리정돈, 좀 가지치기, 약간 조금 선긋기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내가 지금 이번 올해에는 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기는 하지만 약간 조금 불나방처럼 연애를 많이 하긴 하는데 막상 내가 이렇게 소울메이트가 남는 그런 한 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애정운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이니까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시고 항상 어디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좀 매너 있게 행동하면서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이성이 나에게 들어올지 몰라 라는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카드상으로는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하반기 쪽으로의 재회 운이 굉장히 좋고 상반기 쪽으로는 새로운 운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보다가 항상 새로운 사람 생기고 나면 재회 상대한테 연락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리고 재회가 연결된다고 하면 그때 또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양자리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황소자리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황소자리 선생님들은 어떤 애정운이 2024년도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12장 호로스코프 배열법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애정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애정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2023년도 나의 애정운이 어땠는지 한 장으로 먼저 2023년도 애정운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2023년도 애정운은 내가 어땠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야, 같은 카드가 떴네요. 지금 양자리하고 같은 카드가 떴는데 이제 이 카드는 뭔가 애정적으로 좀 답답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 관계를 끌고 가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좀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던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 이제 이 사랑을 안고 있는 모습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표현을 하지 못한다거나 주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지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어서 애정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좀 답답하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지금 떴어요. 올해는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1월 달의 모습으로 볼 때는 내가 연애에 대해서, 애정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생기시는 건지,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좀 꾸미고, 나를 좀 치장하고, 뭔가 나를 좀 보여주고자, 나를 좀 치장하는 그런 의미의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도 너 1월 달 되면서 너 좀 예뻐졌다. 왠지 너 올해 애정운이 좋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좀 들린다거나, 애정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2월 달에는 뭔가 조금 일적인 부분은 바쁘긴 한데 애정적으로는 약간 외로운 의미의 카드가 뜨고요. 만나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관계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애정적인 분위기가 들어오는 게 봄은 돼야지 들어오는 느낌으로 나오네요. 그러게 봄, 여름 쪽으로 굉장히 좋게 나오네요. 그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쭉 이어지게 나오네요. 7월, 8월 달도 애정운이 이어지고, 뭐 9월 달도 조금 나쁘지 않고, 10월, 11월, 12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12장으로 월별 운세를 지금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첫 번째 카드는 그 질문에 대한 나의 태도라던가 나의 모습으로 보는 거여서 2024년에 애정운을 끌고 가는 나의 어떤 자세가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카드는 기대감을 굉장히 한껏 안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떤 장소, 어떤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언제 어느 순간 남자를 만날지 몰라, 좋은 여자를 만날지 몰라 라는 마음으로 조금 준비가 되어 있다거나 자세나 기본이 좀 되어 있다는 의미
승리의 카드예요. 이제 그래서 이성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기에는 굉장히 내가 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붕 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텐션이 높다는 의미거든요. 조금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림대로 보자고 하면 지금 4월 달까지는 굉장히 좀 약간 공적인 부분이라던가 나의 뭐 커리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애정보다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보여요. 일, 뭐 직장 취업 운일 수도 있고요. 뭐 시험 학업 운일 수도 있고요. 현실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매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는 분들은 무난하다고 봐야 되지만 내가 지금 솔로라던가 누군가와의 관계 발전을 지금 바라고 있다 하실 때는 이 4월까지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는 느낌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좋아지는 게 지금 5월 달부터 굉장히 좋죠. 5, 6, 7, 8, 9월까지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떠서 약간 이렇게 반팔 입는다 그래야 될까요? 겉 외투 벗고 따뜻한 운이 오면서 애정운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재회운도 있고요. 소개팅 운도 있고요. 약간 썸이라던가 삼각관계까지도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애정운은 지금 5월부터 9월까지 굉장히 지금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 넘어가면서 약간 갈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나와 있어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운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우선은 1, 2월도 약간의 썸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솔로이신 분들께 이게 연애로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진행 중인 사람이 있다. 지금 애매한 사람이 있다.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를 관계 발전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사람까지는 아니고 지금 애매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발전운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재회운 같은 것들은 지금 보자고 하면 사실은 이제 1월, 2월, 3월보다는 4월부터 괜찮죠? 재회운은 4월, 5월 달에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 있고 그때가 지금 아니라고 하면 지금 지나가면서 뭐 11월, 12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회운은 4월, 5월, 11월, 12월 요때가 좀 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 솔로예요 하시는 분들은 5월 달부터 운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 뉴페일 수도 있고 구페일 수도 있고 이미 알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때 내가 좀 인기가 높아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떤 조직이라던가 모임 같은 데를 간다고 하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어느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운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가 내가 좀 애정운에서는 연애에서는 꽃을 피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지금 이미지로 지금 보여집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상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제가 봤을 때 약간 조금 몸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피지컬이 좀 좋은 사람이어서 운동을 했고 좀 근육질의 몸을 갖고 있고 좀 비율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느낌으로 보여주고 우리 지금 토러스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은 제가 봤을 때 몸도 예쁠 수 있지만 얼굴이 굉장히 좀 피부가 하얗고 좀 이렇게 좀 동안인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예쁘다, 뭐 너 분위기 좋다, 너 기운 좋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간에 좀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좀 발달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 같이 다닌다고 하면 이 사람 되게 멋있다, 이 사람 너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된다는 모습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애정적으로 좀 조심할 그 달은 3월과 지금 10월인데 3월과 10월이 내가 조금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조금 근심, 걱정, 의심, 불안 같은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나와 있고 다른 사람 또는 과거 사람과 비교하는 운이 들어오는 게 지금 3월과 10월로 나와 있어서 3월과 10월에는 애정적인 갈등이 좀 생긴다고 하면 상대방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나의 오해라던가 나의 의심이라던가 나의 불안이라던가 이럴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조금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애정운이 지금 약간 굉장히 좀 풍성한 느낌이 있고 빨리 지금 1월 달부터 들어오면 좋을 텐데 1월 달보다는 좀 꽃이 피는 5월은 넘어가야지 훨씬 활발해지는 느낌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100% 맞는 것은 아니니까 나에게 좀 맞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짝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발전운도 5월 이후로 가능합니다. 이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6패, 9패 뭐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우리 이 토러스 분들이 2024년 애정뿐만 아니라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카드가 애정적인 부분도 되지만 1년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검정 색깔 소와 흰 색깔 소가 끌고 가는 마차를 타고 있어요. 그럼 항상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한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애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바쁘고 좀 타이트하게 바쁘다는 단어는
일에 쫓기는 걸로 보자고 하면 우리가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만 정말 내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바쁘게 밀도 있게 산다고 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은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인간관계라던가 애정적인 부분도 좀 이루게 되고 커리어적인 부분도 약간 성공으로 이룰 수 있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함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내가 1년을 살아가는 게 된다고 나와 있어서 2024년도 자체를 우리 토러스 분들은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역량을 좀 극대화해서 좀 더 바쁘게 좀 더 좀 추진하게 나를 좀 밀어붙이게 이렇게 살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4년도 애정운에서 조심할 점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어떤 걸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어떤 걸 조심하면 좋을까요? 짜자잔. 자, 이 카드는, 손실이라는 의미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습으로는 제가 볼 때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애정적으로 우리가 물론 사랑이라는 건 더 주는 게 맞기는 한데, 더 주려고 마음을 먹는 게 맞기는 한데, 어쩌면, 내가 자꾸만 좀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된다거나, 그런 연애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그걸 조금 생각해 보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애정이라는 게 물론 더 사랑을 많이 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그동안의 나의 연애 패턴도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는 연애를 했었다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 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제가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바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좀 피곤함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거나 그럴 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좀 퉁명스럽게 군다거나 조금은 짜증을 낸다거나 그럴 수 있어서 내가 일이라던가 나의 개인적인 생활에 피곤함을 연애까지 끌고 가지 않도록 그 점을 좀 조심해라 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이 검은 구름이 끼어 있다는 거는 맑은 하늘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내가 감정적으로 잘 안 그러는 편인데 좀 감정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3월과 10월처럼 혼자 오해하고 그래서 좀 나도 모르게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나중에 후회할 이야기 같은 것들을 문자로 보낸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조심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황소자리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쌍둥이 자리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모나이 분들의 2024년 전반적인 애정운세 같이 볼게요. 어떤 애정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가 궁금한 그 사람과의 관계 발전 가능할까요? 자, 어디서 뽑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우리 이 쌍둥이 자리 분들의 2023년 애정운 한번 정리하고 가야죠. 2023년의 애정운은 내가 어땠을까요? 자, 2023년 나의 애정운 어땠을까요? 뜨거웠다고 나와 있네요. 자, 2023년은 나온 대로 보자고 하면 내가 애정적으로 좀 뭔가 만날 수 있는 기회 또는 내 마음을 좀 동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좀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의미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내가 좀 유난히 매력적이고 기회도 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카드의 이제 부정적인 의미는 조금 약간 불장난처럼 끝났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뜨거웠지만 좀 짧게 끝났다라거나 뭔가 굉장히 나한테 관심 보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의외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카드인데 어쨌든 2023년도가 우리 제모나이 분들께는 조용히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굉장히 좀 시끌벅적 이런저런 기회들이 좀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1월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1월달은 내가 지금 연애할 여유는 없다 라는 느낌이 있고요. 나한테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 조금 생길 수는 있는데 내가 좀 눈치를 채지 못하거나 내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나와 있고요. 2월달은 정말 애정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만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나오고요. 4월 5월 5월은 돼야지 조금 뭔가 움직임이 보이네요. 6월 7월 8월 그러게 약간 여름 이후로 애정운이 좋으신가 보다. 9월 10월 11월 자 12월
자, 우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냉정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모나이 분들은 지금 애정운이 좋은 걸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좋은 애정운 자체는 지금 7월, 8월, 9월, 10월 이쪽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름 쪽으로 조금 애정운이 들어와 있고 상반기보다는 약간 하반기에 몰려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근데 우선은 1, 2, 3월에 운을 볼 때 내가 애정적으로 외롭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내가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그 애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경제적인 부분, 일과 관련된 부분, 좀 지성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에너지가 지금 쏠려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는 뭐 취업, 직장 관련된 문제라던가 또는 뭐 금전 관련된 문제라던가 사업적인 문제라던가 뭐 시험, 학교 문제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연애를 할 만한 여력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나와 있고요. 나한테 좀 관심을 보인다거나 슬슬 기회가 들어오는 게 4월, 5월 보이기는 하는데 그림상으로는 물론 이게 연애로 연결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림상으로 볼 때는 이게 딱 연애라기보다는 기회가 들어온다. 나한테 관심 보이는 사람이 생긴다 정도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월 달은 건너뛰고 7월, 8월, 9월, 10월 중으로가 뭔가 지금 들어오는데 소개팅 같은 운보다는 우리 지금 제모나이 분들은 올해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학교, 모임, 어떤 그런 조직 내에서 자연스러운 만남 그리고 누군가 거기서 날 보고 소개시켜 달라 그래. 약간 이런 운들이 좀 있다는 느낌이 좀 보이고요. 재회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은 재회 운도 하반기 쪽으로 사실 조금 몰려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재회와 관련된 걸 바라시는 분들은 재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연락운이라던가 다시 연결이 된다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운이 지금 4월, 5월 보인다고 봐야 되고 그게 아니고는 지금 재회와 관련된 운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때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10월, 11월, 12월 이쯤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와 관련된 운은 좀 약간 하반기 쪽으로 몰려있다는 느낌으로 보여져요. 자, 이 애정운을 물어보기는 했고 지금 저희가 월별로 보고는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첫 번째 카드는 그 질문에 대한 나의 태도이고 나의 능력치이고 나의 자세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 우리 제모나이 분들의 2024년 애정운을 끌고 가는 나의 모습은 이 펜타클 4번이라는 이 여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이 양치기 여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사실은 나의 매력을 좀 이용해서 돈을 벌고 나의 매력을 이용해서 나의 커리어를 쌓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올해 나의 목표가 연애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연애보다는 나의 커리어를 쌓는 거, 내가 돈을 좀 버는 거, 내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 이런 것에 좀 가 있지 않나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져서 연애의 기회에 내가 막 많이 노출되고 내가 막 연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삶을 산다기보다는 내 성공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 생긴다고는 봐야 되지만 내 기대치에 좀 차지 않는 거예요. 나 이제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거든. 나 좀 조건을 볼 거야. 나하고 좀 정신적인 수준이라던가 문화적인 취향이라던가 뭐 직업, 뭐 연봉, 나 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이 사람의 커리어가 어떤지 이런 안정적인 것도 나 너무 중요해.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챙기고 싶은데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리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거나 하지 마시고 기회가 들어오긴 하겠지만 뭔가 조금 약간 눈높이를 맞춰가는 것에는 나도 좀 눈높이를 낮춘다거나 서로 좀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썸을 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솔직히 그분과의 관계 발전은 지금 보이진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애정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 분들은 중간중간 스트레스가 지금 껴있어요. 그래서 헤어지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양력으로 2, 3월 달에 좀 많이 다툰다거나 이때 내가 좀 약간 예민하게 굴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력으로 6월 달에도 내가 좀 예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2월, 3월, 6월 요때 갈등을 조금 넘어가야 된다. 이걸 좀 잘 극복해야 된다라는 느낌이고요. 짝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그분과의 관계 발전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된다고 하면 10월은 넘어가야 되는 분위기로 지금 나와 있어서 그렇게 나와 있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모나이 분들이 올해는 뭔가 공부하고 배울 계획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그 성공과 커리어와 관련된 공부 이런 것들도 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바빠요. 일정이.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욕심 있게 바쁘게 지금 살아가게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거는 어떤 모임이라던가 어떤 조직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눈높이에 맞을지 잘 모르겠다. 지금 그림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높이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 거리감이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연애의 기회가 들어올 때 뭔가 착착착
왕창 나랑 맞아. 너무너무 공통점이 많아. 이거 너무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요런 차이가 좀 있네. 요런 게 좀 다르니까 거리가 머네. 나이 차이가 있네. 뭐 학력 차이가 있네. 성향 차이가 있네. 뭐 선호하는 뭐 종교가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다르네.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온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마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춰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럼 2024년 애정운에서 내가 어떤 점을 좀 조심한다거나 어떤 점을 좀 조언으로 삼는다고 하면 약간 이렇게 기회가 많은데 연애로 완벽하게 좀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걸 좀 신경 써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야, 근데 여기서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우선은 카드가 첫 번째로는 계속 내가 뭐 조건이라던가 현실적인 부분을 따진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좀 조심할 점이 현실적인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연애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의미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우리 제머나이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막 결혼까지 갈 거야, 안정적으로 사귀어 볼 거야 라는 마음은 조금 버리시고 가볍게라도 좀 관계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약간 이렇게 조금 약간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또 너무 미래까지 막 결혼까지 갈 거고 막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 이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라던가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그렇게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말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면 물론 안 만나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가볍게 좀 애정을 좀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이제 지난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기회가 많았지만 연애가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어쩌면 내가 이렇게 안정적인 연애를 해나가려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계속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은 일들이 있다는 느낌이 분명하게 들거든요. 뭐 공부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공부운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돈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애정적인 부분에는 내가 좀 쏟는 에너지가 좀 부족하고 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연애를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하면 조금 마음을 내어서 조건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정운 자체가 지금 1, 2, 3월은 조금 뜸하게 나와 있으니까 또 이때 내가 좀 집중해야 될 일 때문에 연애의 노력을 좀 안 한다고 나와 있지만 내가 또 마음을 연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너무 딱 이렇게 한정되게 보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쌍둥이 자리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자리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자리 분들의 2024년 전반적인 애정 운세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자, 우리 개자리 분들. 자, 어디서 뽑아볼까요? 마지막 한 장. 자, 우리 12장 호로스코프 배열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도 이제 보게 되고요. 전반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보기 전에 2023년도 우리 캔서분들의 애정 운이 좀 어땠을지, 애정적인 분위기가 어땠을지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자, 2023년도에 나의 애정 운은 어땠나요? 어떤 아쉬움이 좀 혹시 있었을까요? 자, 이 카드가 굉장히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카드예요.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우리는 이제 이 타로 카드에 물론 의미가 쓰여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카드는 주역 카드에서 괴의 의미도 있지만, 타로 카드라는 건 이미지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가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미지로 그려져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단어나 뜻만 써놓으면 되는데 이미지를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머릿속에서 뭐 집을 짓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애정적으로 조금 연애에 몰두를 하지 못하고 너무 좀 생각이 많지 않았나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조금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냉정하게 보지를 못하고 약간 걱정 근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연애를 방해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정말 내가 뭐 공부를 한다거나 집중을 해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연애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 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교환 카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년을 살아가는 나의 연애하는 모습에서 1월 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좀 편견 없이 하얀 색깔 옷을 입고 있죠. 이성들을 볼 때 조건이라던가 편견 같은 것들이 없이 굉장히 좀 공평하게 대하겠다. 모든 사람들의 약간 열린 마음을 갖겠다. 이런 리딩이 첫 번째로 가능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교황은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인기가 있다거나 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리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2월 달에는요, 내가 이제 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좀 욕망이 생긴다고 나와 있고요. 자, 3월 달부터 애정운이 강하게 들어오네요. 4월 재회운도 있고요. 5월, 6월,
새로운 운도 있고 약간 6회, 9회 같이 뜨네. 그죠? 7월. 8월. 근데 올해는 이제 이성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시면, 지금 없는 분들은 나도 올해 바쁘고 그 이성도 되게 바쁜 그런 운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캔서 분들은 지금 봄과 겨울 쪽으로 애정운이 지금 몰려있는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는 이제 1월달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서 1월달에도 만약에 이제 우선 사귀는 사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가을 쪽으로 갈수록 조금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사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귀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상반기 애정은 워낙 지금 문제 없이 나와 있지만 하나하나 보자고 하면 9월, 10월 되면서 약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조금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이별의 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고 나면 물론 재회라던가 화해가 되는 카드가 있긴 했지만 서로 이제 말로 좀 상처 준 것 때문에 후회할 일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사귀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좀 판단한다거나 좀 심판한다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져요. 자, 이제 솔로이신 분들한테는요. 1월 달도 좀 인기가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운 자체가 연락을 하고 만나는 사람이 생긴 운은 3월 달부터 지금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도 있고요. 재회 운도 강하게 나와 있어서 3월, 4월 굉장히 애정운이 좀 강하게 나와 있고요. 1월부터 그냥 쭉 4월까지 봐도 되겠다. 그쵸?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애정운이 강하게 나와 있고 재회와 관련된 운은 4월, 5월, 6월 달에 좀 강하게 나와 있어요. 4월, 5월, 6월 달에 재회 운은 좀 강하게 나와 있고 그때가 지금 아니라고 하면 1, 2, 3, 4 새로운 애정운을 좀 넘어간다고 하면 다시 애정적인 분위기가 들어오는 건 지금 9월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0월 건너뛰고 11월로 나와 있는데 그냥 쭉 연결한다고 하면 9월, 10월, 11월. 그래서 지금 나온 대로 보자고 하면 한여름의 애정운이 좀 별로예요. 한여름에 6, 7, 8월 달에 애정운이 좀 별로라고 나와 있고 이때는 내가 누구 만나기도 좀 귀찮고 움직이고 싶지 않고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만약에 상반기 중으로 애정운이 생겨서 관계를 쭉 끌고 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1, 2, 3, 4월 중으로 애정운이 시작이 좀 어렵다고 하면 한여름은 조금 건너뛰고 다시 이 가을, 겨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 카드들은 소개팅 느낌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자연스러운 만남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 그리고 정말로 지나가다가 누군가 나의 얼굴을 보고 나의 외모를 보고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헌팅 같은 걸 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운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내 매력이 발산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카드는 이제 이 애정운을 1년 동안 끌고 가는 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환 카드가 나오게 되면 밤과 낮이 굉장히 다른 컬러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정말 좀 지적이고 교양 있고 아주 정숙한 여자 같은데 밤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약간 조금 섹시함이 발현된다거나 또 술자리 같은 데서는 굉장히 평소에 보였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좀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발코니에 이 허리 아래의 부분이 지금 보이지 않고 발코니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죠?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밤과 낮에 약간 차이가 온도 차이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좀 매력이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환 카드는 언변이 워낙 좋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 말에 힘이 생기는 그런 카드여서 뭐 긍정적으로는 내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언변이라던가 내가 말하는 것들을 보고 나한테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발코니에 한참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 지적하듯이 이야기를 해서 본의 아니게 상대방들을 좀 상처 주게 된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야 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유난히 지금 만약에 애정이 지금 가을 겨울 쪽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 뭔가 비밀연애 느낌이 좀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한 가지의 또 경우의 수로는 내가 지금 상반기 중으로 애정운이 생겨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나고 있는데 겨울 쪽으로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좀 바람을 핀다거나 양다리를 할 수 있는 운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 아직 사귀는 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과의 관계 발전은 충분히 지금 1, 2, 3, 4월 중으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발전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짝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과 지금 연락이 되는 상태이고 소통이 되는 상태라고 하면 그분과의 관계 발전운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발전은 지금 너무 좋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재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5월달 이때 약간 조금 강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12번째 하우스에
우리가 이제 물론 월별로 보기도 하지만 하우스별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드 8번이 나와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좀 비밀 연애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양다리 같은 걸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비밀이 좀 탄로 나면서 구설수가 올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내가 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양다리라던가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하면 안 되는 상대인 거예요.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좀 뺏는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약간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사귀었던 사람의 누구 뭐 알던 사람의 누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약간 도의적으로 볼 때 저렇게 사귀는 건 좀 그렇지 약간 요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관계의 매력에 내가 좀 약간 빠질 수 있는 그런 운이 유난히 하반기적으로 좀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애정적으로는 혹시라도 좀 비밀 연애라던가 양다리 같은 걸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상대가 혹시 도의적으로 알려졌을 때 굉장히 좀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교환카드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 교환카드는 언변도 굉장히 좋고 말을 잘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비밀 연애가 만약에 들통난다고 하면 그거는 누군가 몰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 누구랑 만나고 있다? 근데 그거를 들은 누군가가 또 이야기를 전한다는 의미여서 약간 비밀 연애 같은 걸 굳이 해야 될 때는 내 입만 무겁다고 하면 공개되지 않을 텐데 내가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좋아하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소문이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여서 그 부분도 조금 조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캔서분들 애정운은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굉장히 지금 좋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여름은 건너뛰고 다시 9월달부터 지금 11월까지 애정운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참고해 보시고요. 양다리라던가 비밀연애 구설수도 있을 수 있다. 요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재회운 뭐 짝사랑 관계 발전은 다 괜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쪽으로는 좀 갈등이 많을 수 있어요. 소드가 쭉 연결돼 있어요.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이때는 말실수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애정운에서 내가 어떤 점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지 조심할 점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4년도 애정운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제 이 카드는 보통 이제 같은 조직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나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조심할 점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비밀 연애라던가 그런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고 할 때는 조금 입소문 같은 게 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내가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다른 어떤 커뮤니티에 내가 가입이 되어서 이성들하고 어울릴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인기가 좀 있는 운이기 때문에 약간의 선긋기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 이런 어떤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어 봐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솔로인데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그럼 이런 모임 같은 데 많이 가입을 하고 자꾸 좀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만약에 비밀 연애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모임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는 조금 구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자리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전반적인 애정 운세 사자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올해 어떤 애정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자자리 참 멋있죠. 사자자리만에 우리가 좀 범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있고 좀 어떤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그죠? 그런 카리스마가 좀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카드 저희가 이제 12장 호로스코프 매열법으로 볼 건데 이제 그거 보기 전에 2023년도 애정 운세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 2023년도 애정 운세가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지난해 좀 어땠을까요? 나의 2023년도 애정 운은 어땠을까요? 좀 어떤 아쉬움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우선은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연애가 시작되었다가도 조금 연애가 끝났다거나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의미의 카드일 수 있고요. 또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자주 만나지 못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였다. 약간 라고 볼 수도 있는 카드여서 외로움과 좀 관련 있는 카드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자자리 분들께서 올해 애정적인 운세를 끌고 가는 나의 모습에서 컵 3번이 나오게 됐어요. 그럼 어떤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애정 문제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고 사람들과 사이가 좋고 잘 지낸다는 의미로 보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가볍게 뭔가 이성들을 만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감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월달, 3월달.
자, 1, 2, 3, 4월. 이것도 조용히 지나가는 느낌은 아닌데요. 뭐가 있기는 있는데. 어디 보자. 5월 계속 분위기는 뜨는데, 근데 약간 새로운 사람보다는 이미 들어와 있거나 알던 사람과의 관계 발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보이네요. 자, 6월달. 7월달. 여름에 애정운이 안 좋게 나오신다. 8월달. 9월. 다시 10월달 애정운 괜찮고. 11월. 자, 원래 이제 우리가 요게 약간 어떤 뭐 체질? 또 어떤 그런 에너지? 약간 이런 거상 좀 어떤 게 있냐면, 내 생일과 가까워질수록 애정운이 좀 별로인 경우, 모든 전반적인 운세가 좀 안 따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월과 가까워질 때 내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막달이 굉장히 힘들고, 나온 다음에 신생아할 때 한 달간이 아이한테, 그 애기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누구나 내 생일 달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한 달, 한두 달, 뭐 길게 3개월까지는 조금 운세가 또는 나의 컨디션이 조금 난조를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사자자리 분들도 지금 6, 7, 8월 달이 지금 애정운이 좀 별로라고 나와 있으니까 딱 약간 생일과 좀 맞물려 있다는 느낌으로 지금 나와 있죠. 자, 우선은 지금부터 1월, 2월, 3월 사이에도 애정적인 분위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딱 사귀게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카드인데, 만약에 사귄다고 하면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사귀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애정운이 이렇게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갈등이라던가 좀 약간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겪은 다음에 관계가 발전하는 운으로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지금 관계가 진행 중이신 분들, 이미 썸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분과의 관계 발전 운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벌써 1월 달의 모습 자체가 1, 2, 3월이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기운적으로 내가 풍기는 게 이성들한테 굉장히 어떤 이성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좀 약간 섹시미가 흘러나는 그런 운이고, 또 감정적인 부분이라던가 소통, 공감력도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 2, 3을 좀 활발하게 애정적인 움직임에 좀 내가 몸을 담고 움직이신다고 하면 기회는 훨씬 더 극대화될 수도 있다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언제부터 좀 힘들어진다고 나와 있냐면 5월 달도 좀 그런데요. 5월보다는 6월, 7월 되면서 약간 갈등이 좀 많아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연애가 좀 진행된다고 하면 여름 쪽으로 많이 다툰다거나 좀 갈등이 생긴다거나 오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다시 10월, 11월, 12월에 애정운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만남도 있고 재회운도 강하다고 나와 있는데, 재회운은 지금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회운은 지금 제가 볼 때는요. 1월, 2월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3, 4, 5월에 3, 4, 5, 6월까지 3, 4, 5, 6월까지 좀 재회운이 강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11월, 12월 중으로 다시 재회운이 강하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사자자리 분들은 이 1년을 끌고 가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좀 사교적이고 좀 다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모든 부분에서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도 저 친구 참 성격 좋아, 저 친구 참 매력 있어, 그 친구 같이 우리 모임에 오라 그래, 걔 오니까 참 재밌더라 라는 이야기도 듣는다고 봐야 되고요. 좀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즐겁게 연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분위기는 오는 것 같은데, 아마 여름 쪽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도 상대방의 모습보다는 여름이 되면 내가 좀 짜증도 많아지고 좀 귀차니즘이 발동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아마도 내가 상대방에게 약속을 좀 지키지 못한다거나 좀 짜증을 낸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잘 넘어가시면 어떨까라는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짝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짝사랑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중으로는 조금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월, 11월, 12월 요때 되면서 지금 그 짝사랑하시는 분과의 관계 발전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운은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나는 왕솔로예요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6월, 7월, 8월, 9월 요때 빼놓고는 그래도 애정운이 분위기는 꾸준히 좀 들어오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니까 조금 내가 조금 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애정운이 좋을 때는 지금보다 외모도 조금 더 가꾸고 조금 더 단정하게 예쁘게 하고 다니시고, 남자분들도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고, 항상 좀 나의 애정적인 부분에서의 좀 매너, 인간관계에서의 매너, 예의 이런 것들을 조금 갖춰서 보여주신다고 하면 훨씬 기회가 많아지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정운은 굉장히 저는 좀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고요. 기회도 많고 여름 쪽으로는 조금 컨디션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사자자리 자체가 원래도 자신감이 있는 편인데, 올해는 유난히 내가 굉장히 좀 인간관계, 꼭 애정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좀 극대화되면서 어떤 장소에 나가도 내가 좀 당당하게 나가고, 어떤 장소에서 내가 딱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한다거나 뭐 어떤 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신감이 굉장히 생기는 그런 힘이 강해지는 시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애정 문제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가 좀 약간 나서야 되고 앞서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더 인기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기회가 들어온다는 느낌이 좀 보이고요. 조금 약간 특이하게 보이는 거는 일하다가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의 좀 자신감 있게 친절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면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거래처 직원일 수도 있고 같은 회사 직원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던가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기가 유난히 많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직장 생활 하실 때 조금 더 나의 이미지를 좀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자자리 분들 2024년 애정운에서 내가 뭘 좀 조심하면 좋을지, 자, 조심할 점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자, 어떤 걸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자, 기다림과 관련된 의미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조심할 점으로 나와 있으면 성격 급하게 가지 말고 좀 기다려라. 기다림의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관계가 약간 애매하게 썸이 있는데 관계 발전이 좀 빨리 되지 않고 답답할 때도 너무 내가 뭔가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너 나랑 사귈 거야 말 거야? 너 나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좀 밀어붙이지 말고 기다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자자리 분들도 성격이 급하시거든요. 올 애정운에서는 2024년 애정운에서는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하다. 요걸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고, 관계 진도가 빨리 안 나간다고 하거나 재회 운이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기다리다 보면 관계는 발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갖는 걸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자자리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녀자리, 별자리 분들의 2024년 애정운세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처녀자리 분들도 2024년 좋은 기회가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좋은 애정운이 펼쳐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호로스코프 해열법으로 보고 있고요. 자, 리딩 하기 전에 2023년도 전반적인 애정 운세 한번 간단하게 하고 들어갈게요. 자, 2023년도 우리 버거분들한테는 좀 어떤 애정적인 한 해였을까요? 애정운이 어떤 한 해였을까요? 자, 어떤 한 해였을까요? 자, 우선 나온 대로 이제 보자고 하면 어떤 연애가 좀 시작되는 운이었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2023년도에 연애가 시작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연애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연애가 되었다고 하면 평소에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 그동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줄이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나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으로 나와 있고요. 또는 연애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해놓고는 했는데 연애 관계가 좀 잘 안 된 거예요. 결론이. 근데 이제 내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낼 걸 그랬어. 내가 조금 더 그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밀어붙일 걸 그랬어. 이런 식으로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을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1월달 나의 모습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 2024년의 애정운을 끌고 가는 나의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는 카드예요. 자, 이게 이 전차 카드인데 요게 우리 이 로맨틱 카드에서는 시골처녀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어요. 시골처녀가 요즘으로 보자고 하면 이제 서울에서 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페스티벌 같은 걸, 그런 페스티벌 같은 걸 이제 보려고 이게 상경하는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붕 떠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시골에서 서울로 그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서 상경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예쁘게 꾸며 입고 나오겠어요. 내 옷 중에서 가장 예쁜 옷을 입을 것이고 가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1년을 살아가는 나의 애정운의 모습이라고 하면 굉장히 항상 연애를 하기 위해서 저 친구는 좀 준비돼 있어. 저 친구는 어디 가도 빠지는 스타일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의 태도라던가 나의 몸가짐, 나의 뭐 외모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하고 관리가 좀 잘 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월 달도 뭔가 조금 애매한 분위기가 있네요. 2월 달도 애정운은 지금 보이고요. 3월 달 조금 답답하게 나와 있고요. 4월 달도 조금 답답하고 3, 4월 달은 좀 일적인 부분,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바쁘다고 나온다. 그죠? 5월도 그렇게 나오고요. 6월도 뭔가 애정적인 분위기는 있는데 약간 조금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느낌으로 나와 있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 우선 우리 지금 이제 버거분들은 애정운을 지금 우선 봤어요. 봤더니 지금 보이는 게 상반기에 애정운이 좀 약간 몰려 있고요. 그리고 여름 쪽으로도 지금 분명히 분위기는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조금 가볍게 끝나거나 일시적인 관계로 끝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나와 있고, 또 지금 이제 겨울 쪽으로도 애정적인 기회는 지금 들어온다고 나와는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내가 약간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림의 카드가 뜨다 보니까 애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항상 어떤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의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카드를 보시면 누군가 나를 이제 이 마차를 태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에 두 마리의 이제 소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마차를 끌어주는 이 아저씨도 어쩌면 이 아가씨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나한테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내 눈높이는 좀 차지 않는 거예요. 아, 나 좋아하는 사람 있고 나 인기 많긴 한데 난 걔네들은 좀 별로야. 그리고 내가 갖기 어려운 사람한테 약간 관심이 간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애정운은 애정적인 기회가 분명히 많고 인기도 있다고는 봐야 되는데 같이 눈높이가 굉장히 좀 맞아서 함께 관계를 끌고 가기에는 서로 조금 많이 좀 양보해야 된다거나 서로 좀 약간 타협이 필요한 그런 연애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느낌적으로는 보여요. 자, 유난히 나온 대로 보자고 하면요. 1, 2, 3월 중으로 애정운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과의 관계 발전운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솔로라고 하시면 분명히 나한테 관심 보이는 사람이 생긴다고 나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기회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연애가 될 수도 있는 카드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1, 2, 3월 중으로 연애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연애를 끌고 간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나서 데이트하기는 좀 어렵고 또 직장 내에서 만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고 이런 식으로 현실적이고 굉장히 성숙한 연애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회의 경우에는 지금 헤어진 지 3개월 미만 정도 좀 짧은 기간 얼마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1, 2, 3, 4월까지 재회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회도 지금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1, 2, 3월의 애정운이 가장 새로운 애정운은 강하고요. 4월, 5월 지나치고 6, 7, 8월 달도 뭔가 지금 기회가 들어와서 일시적인 만남이라던가 연락 정도 주고받는 썸 정도의 분위기는 보여요. 근데 이걸 연애로 말하기는 사실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6, 7, 8월 심심하지 않게 나를 좀 기대하게 한다거나 약간 조금 연락을 한다거나 썸 분위기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고요. 9월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내 맘에 안 든다고 나와 있고요. 10월, 11월, 12월 또 분위기는 지금 들어온다고 나와 있는데 10월, 11월, 12월은 사실 이 분위기가 약간 조금 양다리 성향이 있는 비밀 연애일 가능성이 좀 높은 카드예요. 사실 이 전차 카드, 시골 처녀 카드도 양다리 기질이 사실 조금 있는 카드이고 그게 가능성이 있는 카드인데 겨울 쪽으로 들어오는 연애가 뭐 상대방이 사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 썸을 타는 와중에 또 다른 사람하고 썸이 생긴다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또 우리 이 버거분들은 유난히도 이렇게 이 붉은 계열의 컬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나오면 스킨십이 좀 활발하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사귀었을 경우에 스킨십이 빨리 일어난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어요. 또는 나의 이 시골 처녀에서 나의 모습 자체도 굉장히 붉은 색깔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 이성들이 좀 나한테 접근할 때 나한테 약간 조금 스킨십 위주로 나의 좀 육체적인 매력에 끌려서 그런 식으로만 좀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내가 좀 짜증났어요. 그래서 약간 연락하다가 이 친구 쪽에서 너무 스킨십을 과하게 요구해서 내가 관계 정리했어요.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외모적으로 이성들이 나를 보고 섹시미를 느낀다는 거는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그런 쪽으로만 접근하면 내가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분위기상으로는 육체적인 매력에 내가 굉장히 올라가는 시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애정운은 지금 썸 타거나 관계가 진행 중이신 분들은 1, 2, 3월 중으로 관계 발전은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고요. 연애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분들은 관계는 지금 나쁘지 않게 쭉 가긴 하는데 뭐 그래도 지금 솔직히 큰 갈등은 보이진 않아요. 큰 갈등은 보이진 않는데 좀 바쁘게 생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 연애가 지금 진행 중인 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서 그 나머지 일들도 바빠서 굉장히 피곤하고 새로운 나의 커리어와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바쁘게 생활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였어. 또 버거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살았어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진행 중인 분들은 그분과의 관계가 잘 진행되면서 애정운이 바쁘고 어쩌면 그분 말고 약간 나한테 관심을 보인다거나 이런 사람이 1, 2, 3월 또는
10월, 11월, 12월 이때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가 진행 중이신 분들은 관계 발전은 상반기 중으로 너무 강하게 나와 있고요. 재회를 바라고 계신 분들도 지금 상반기 중으로 재회운 굉장히 좋게 나와 있어서 재회운도 지금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요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나눠서 요쪽은 좀 애정운이 별로고 이쪽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9월은 조금 별로이고 나머지는 좀 애정운이 좀 풍성하다. 근데 어쨌든 내 마음이 한 사람한테 올인할 정도 뭔가 딱 마음이 생긴다는 느낌의 카드가 딱 보이질 않다 보니까 내가 바빠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재고 조건을 좀 따지는 건지 어쨌든 분위기상으로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선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닐까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짝사랑하시는 분들과의 관계 발전 운으로 보기에는 사실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약간 조금 비밀 연애나 양다리 기질도 있는 것도 조금 참고해 보시고 여름 쪽으로는 약간 조금 가벼운 연애만 들어온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애정적인 기회는 제가 봤을 때 많을 것 같아요. 이 5번 자리가 하우스적으로 볼 때는 애정적인 만남이라던가 또는 어떤 유희와 관련된 그 자리인데 내가 뭔가를 고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 눈높이에 맞다거나 내가 딱 선택을 할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요거는 조금 따져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조심할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좀 어긋나는 느낌이 사실 조금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자, 우리 버거분들 2024년 애정운에서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짜자잔. 우선은 이제 이 지천태라고 하는 카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정운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서로 위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또는 나한테 굉장히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 나를 좀 좋아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제가 날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 사람을 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도 상대방을 좋아하는 게 중요하지만 나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라고 지금 조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분명히 기회가 들어올 텐데 그런 사람한테 좀 기회를 줘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정적으로 운 자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좀 취사 선택을 하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나한테 좀 더 진심인 사람,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애정적인 기회를 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평소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만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기회를 주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처녀자리 버고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칭자리 분들의 2024년 애정운세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천칭자리 분들의 2024년 애정운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천칭자리 분들은 뭐 원래 연애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밸런스감이 좋은 분들이셔서 애정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내가 받고 싶은 사람만큼 이제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들인 것도 맞고, 또 어디 가서도 굉장히 매너 있고 예의 있다 이런 말을 좀 듣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세요, 사실. 그쵸? 자, 어떤지 한번 저희가 12장 호로스코프 배열법을 볼 거고요. 보기 전에 2023년도 애정운이 어땠는지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 리브라 천칭자리 분들 2023년 애정운은 좀 어떻게 좀 아쉬움이나 정리되는 모습이 있나요? 이 카드는 굉장히 천진하고 순진함에 대한 카드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난해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건 맞는데 조금 철이 없다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연애에서 내가 좀 철없는 행동을 했다거나 또는 좀 이성을 보는 시선이, 보는 눈이 조금 내가 철없이 순수함만 갖고 가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했었어 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냉철하지 못했어 이런 후회가 있을 수도 있는 카드예요. 자, 1월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카드는 1년을 살아가는 연애와 관련된 나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소드 왕이 떴어요. 그럼 첫 번째로는 내가 상대방을 볼 때 굉장히 좀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요걸 좀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면 그만큼 나의 의견을 좀 따라주고 나하고 철학과 사상이 맞는 사람을 내가 찾겠어 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2월달 3월부터 애정운은 좀 슬슬 들어오는 느낌이네요. 4월 나를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올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나와 있고요. 5월 6월 7월 8월 우리 천칭자리 분들도
연애도 중요하긴 하지만 올해 뭐 나의 뭐 성공, 뭐 커리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뭐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주가 된다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네요. 자, 우선 보여지는 그림을 지금 보자고 하면 상반기에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가능성이 지금 가능한 카드들이 떴어요. 내가 워낙 매력이 좀 있게 나와 있고 이 상반기 중으로는 펜타클과 컵이라는 원소가 지금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여성적인 매력, 좀 이성들에게 좀 약간 다정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발휘되는 시기이고 육체적인 약간 겉으로 보이는 외모적인 매력도 좀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봐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인기가 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인기가 있는 것은 맞는데 내 입장에서 칼을 들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나 지난해 조금 내가 볼 때 좀 이성 보는 눈이 좀 어른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 라는 의미의 카드가 뜨다 보니까 올해는 나 좀 어른스럽게 사람을 좀 판단해야겠어 라는 마음 때문에 기회는 지금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들어오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연애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게 약간 그냥 짧은 연애라던가 썸으로도 끝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한테 선택권이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6월, 7월 달에는 뭐 일도 좀 바쁘다고 봐야 되고 연애에 집중할 만한 그런 시간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다시 지금 사실 애정운이 들어오는 거는 9월부터예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이 애정운이 굉장히 사실 조금 강하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막 좀 따뜻하고 막 연애에 빠지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의 카드들이 많이 떠요. 그래서 애정적인 시선이 내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냉철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재회운의 경우에는 재회가 된다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궁금한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 수 있는 운이 2, 3, 4, 5월에 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 3, 4, 5월에 재회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락운이 강하게 나와 있고 재회운은 지금 사실 뜨긴 떴는데 그게 10월, 11월 좀 멀게 떠 있죠. 그래서 약간 가을, 겨울 쪽으로 재회운이 지금 들어오고 상반기 중으로도 재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약간 연락 정도일 수도 있고 하는 운이 2, 3, 4, 5월에 보인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연애가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은 이별 운 같은 거라던가 큰 갈등 같은 것들이 지금 생기는 카드가 뜨긴 떴어요. 그래서 1, 2, 3, 4, 5월 약간 6, 7월 달이 되면서 이 관계를 내가 계속 진행해야 돼? 뭐 라거나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예를 들자고 하면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다시 위기가 들어오는 게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2024년도 12월, 그 다음에 1월, 이때가 되면서 또 약간 갈등 요소가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약간 1년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두 번의 갈등의 그 시기가 있는데, 사귀시는 분들은요, 6, 7월 달, 그 다음에 12월, 1월 달, 그때가 약간 운이 보여요. 6, 7월, 12월, 1월. 그래서 그때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현재 관계가 진행 중이신 분들은 관계가 발전이 될 듯 하면서 좀 애매하게 약간 썸으로 끝나거나 그림대로 냉정하게 해석을 하면 만약에 관계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오래 가지 못한다거나 좀 갈등의 요소가 사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의 또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마음가짐을 달리 먹는다고 하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을 쪽으로 들어와 있는 애정운은 9월, 10월, 11월은 같이 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뭐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서로 굉장히 좀 윈윈 할 수 있는 관계인 것 같기는 한데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약간 조금 상하의 느낌으로 나와 있어요. 뭐 선배와 후배, 뭐 윗사람과 아랫사람 약간 이런 거 나이 차이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조금 주도권 싸움이라던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이겨내고 나면 문제없이 오래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저는 상반기보다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애정운이 더 좀 편안하게 들어온다 그럴까요? 좀 그렇게 들어와도 이상하게 약간 썸, 엔조이 뭐 좀 짧게 이렇게 끝나는 느낌이고 하반기에 들어오는 게 갈등이라던가 부딪히는 것은 있어도 훨씬 좀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사랑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9월, 10월, 11월 달에 애정운이 훨씬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애정적인 운을 볼 때는 지금 여름 빼놓고는 애정운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짝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과의 이 상반기 중으로도 조금 더 친해지는 느낌은 보이긴 하는데 짝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새로운 애정운은 뭐 상반기 중으로는 소개팅 운도 사실 나쁘지 않고요. 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쨌든 나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좀 대시한다거나 뭐 시선을 보낸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내가 1년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이 소드 킹이 떴어요. 이제 그러게 되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솔직하고 좀 직설적인 연애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밀당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귈 거야 말 거야 라던가 이렇게 애매한 관계는 나는 싫으니까 이런 관계는 끝내 이런 식으로 내 쪽에서 굉장히 좀 단호하고 정확한 연애를 하려 그런다 라는 리딩이 첫 번째로 가능하고요. 또 이제 이 소드왕 자체는 굉장히 사람이 좀 스마트하고 똑똑함을 상징하잖아요, 실제로.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이성을 만날 때 막 감정적으로 끌려가는 연애가 아니라 굉장히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좀 분명하게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현명하고 신중함이 좀 앞서다 보니까 연애에 사실은 푹 빠지지 못하고 조금은 너무 좀 이성적으로 좀 계산할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애정적인 운을 보기는 봤는데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우리 이 리브라 천칭자리 분들은 2024년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꼭 애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발전과 성장, 내 능력이 극대화되면서 내가 그 극대화된 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뭔가 좀 영향력 있게 보여줄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느낌처럼 사실 분위기가 보여요. 그래서 애정운도 지금 기회는 들어오고 올 거고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지만 애정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나의 어떤 사회생활과 성공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운이라고 나와 있어 올 한 해가 굉장히 활발하고 또 스스로 좀 만족스럽고 내가 굉장히 성장하는 한 해였어라는 걸 느끼게 되는 아주 좀 시너지가 있는 아주 좀 긍정적이고 능력이 좀 발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 연애운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우리 리브라. 자, 2024년 연애운에서 내가 뭘 좀 조심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느껴지네요. 자, 이 카드는 에너지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애정적 연애 운에서는 과거의 사람보다는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좀 노력을 해보는 게 더 낫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만약에 과거의 사람도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좀 변화한 것 같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전하고는 똑같겠지라고 보다 한 번 정도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봐야 되는데 뭐든지 연애의 면에서 그 사람의 과거보다는 좀 새로운 면,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는 그 사람이 지난 거,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던 거 이런 거를 다시 곱씹지 마시고 앞으로 얼만큼 달라질 수 있는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봐라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내가 아마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애정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나의 컨디션이 지난해에는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좀 의욕,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는데 올해는 에너지가 다시 지금 살아나는 운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정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나와 있으니까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좀 기운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애는 한 번쯤은 기회를 줘봐라. 근데 뭐 내가 냉정한 시선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갈등은 있을 수 있어도 나랑 조금 더 윈윈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른스러운 연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참고해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칭자리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갈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전갈자리 스콜피오 어떤 애정운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 전갈자리 분들 아주 깊은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자, 어떤 애정운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랑이 자, 여기서 뽑고 싶네요. 준비되어 있을까요? 숨겨져 있는 데서 뽑아보겠습니다. 자, 로맨틱 카드로 보고 있고요. 12장 호로스코프 배열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카드를 먼저 펼쳐보기 전에 2023년도 우리 정갈자리 분들, 스콜피오 분들의 애정운이 어땠는지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정갈자리 분들의 2024년 애정운은 어땠을까요?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2024년도 나의 애정운은 어땠나요? 이제 이 카드는, 이제 집안 사람이라는 패밀리라는 의미가 붙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실 연애보다는 좀 집안에 더 신경 쓸 일이 많았어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결혼을 할 정도로 좀 깊은 사람을 만났다거나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셨을 수도 있고 뭐 결혼을 했다거나 뭐 집안에 인사를 시켰다거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리딩이 가능한 게 내가 애정보다는 가족이라던가 현실에 신경을 쓰는 운이었다. 또 두 번째로는 함께 가정을 이룰 정도로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는 카드이고요. 만약에 남자분이라고 하면 내가 이 카드는 조금 남자답게 행동을 못했다는 의미의 카드이기도 해요. 남자분들에게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내가 조금 더 왜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나가지 못했나라는 약간 좀 후회스러운 마음이라던가 아쉬움이 있는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맨틱 카드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요, 1월 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올해 애정운을 끌고 가는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컵 왕이 나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좋은 거는 감정적으로 내가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내가 주도하고 만들어내고 굉장히 감정 표현이 좀 적극적이 되면서 매력적인 인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2월 달에는요, 내가 좀 집중해야 될 것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좀 있다고 나와 있고요. 자, 3월 달에도 좀 뭔가 예민하게 신경 쓸 일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 아, 소드가 많이 나오네요. 뭐 공부하시는 분들인가요? 공부하시고, 그렇지? 집중하시는 그런 분들, 좀 이성적인 게 필요한 분들이라는 느낌으로 나와 있네요. 자, 6월 달에는 좀 인기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아, 소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온다. 뭐지? 8월, 9월, 10월, 아, 하반기에 애정운이 좀 몰려있네요. 11월, 12월. 자, 우선 보자고 하면 1월 달에도 애정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가 감정을 좀 약간 준다는 의미여서 약간 조금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던가 연락하는 사람 정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솔로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2, 3, 4월이 되면서 내가 굉장히 단호하게 선을 긋는 카드가 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썸을 타고 있다거나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상반기 중으로 좀 약간 정리한다 라는 의미로 첫 번째는 보실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사귀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내가 2, 3, 4월 이게 좀 예민해진다는 느낌은 제가 봤을 땐 아니고 굉장히 좀 정확해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있고 공부해야 될 게 있고 책임감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연애보다는 나의 현실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내가 조금 약간 좀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좀 쓰지 못한다거나 좀 냉정하게 대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솔로이신 분들 경우에는 1월 달에 약간 썸과 관련된 운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2, 3, 4월은 지금 보이지 않고요. 약간 4월 달부터 분위기가 들어와서 4월, 5월도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이라던가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5월, 6월이네요. 1월 달에 좀 분위기가 보이고 5월, 6월 되면서 약간 조금 내가 인기가 있어지고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나와 있고요. 애정운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는 지금 나온 대로 보자고 하면 8월, 9월, 10월, 11월 하반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온 대로 봤을 때는 재회의 분위기보다는 새로운 사람, 현재는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애정운이 더 좋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겠지만 상대방이 굉장히 나를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통하는 사람이어서 안정적인 연애운이 보인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재회와 관련된 운은 약간 연락운 같은 것들이 조금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지금 재회로 연결된다고 말을 하기는 카드상으로는 약간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어서 1월 달 중으로 재회가 안 된다고 하시면 1, 2, 3, 4월 5, 6월 달에도 약간 연락운이라던가 재회의 기회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하반기는 새로운 애정운으로 나와 있고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과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마음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드상으로는 하반기에 지금 새로운 애정운으로 보인다고 봐야 되고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은 2, 3, 4월 중으로 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뭔가 상반기에는 사실 이 카드들이 애정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좋다고 볼 수 있냐면 2, 3, 4, 5월이 학업운과 시험운에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약간 매진해야 될 일이 생겨서 내가 연애는 좀 뒤로 하게 되지 않나 라는 느낌처럼 보이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짝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발전운은 지금 보이진 않고요. 어쨌든 이 뭐 공부라던가 뭐 시험운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상반기 중으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하반기의 연애에 집중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져요. 자, 컵 왕의 경우에는 감정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운이어서 인기가 있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지만 약간 양다리라는 의미도 있는 카드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성이 있는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다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좀 약간 좀 오해 살 만한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도 있는 카드이고 어쩌면 내가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애정에 연애에 올인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감정을 조금 갖고 논다 그럴까요? 약간 썸 같은 분위기만 즐긴다거나 어장 관리만 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상반기 중으로는 약간 썸, 어장 관리 같은 것들만 하다가 하반기에 안정적인 연애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림처럼 보여지고 상반기 중으로는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하고 몰두하고 같은 얘기예요.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꾸준하게 가는 그런 느낌의 상황들이고, 하반기 중으로가 내가 좀 감각적인 것도 좀 즐기고 감정적인 것도 좀 즐기고 연애도 좀 하고 약간 이렇게 에너지가 약간 조금 상하가 되게 굉장히 다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콜피오 분들 만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깊은 연애를 하는 분들이고, 또 스킨십적인 면이라던가 어떤 물화일체라고 하는 그런 연애적인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올인하고, 또 그다음에 사랑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전념하는 분들이어서 사실 가벼운 연애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중으로 좀 가볍게, 하반기 중으로는 좀 진심 어리게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재회를 바라거나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재회 분위기보다는 사실은 새로운 애정운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하반기 중으로 굉장히 가슴 설레고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상반기 중으로는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연애운에서 내가 어떤 것을 좀 조심해야 될지를 한번 볼게요. 약간 상반기 중으로는 관계가 있다 생겨도 약간 좀 거리감이 있다거나, 나도 바쁘지만 상대방도 굉장히 좀 바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느낌이에요. 자, 2024년도 애정운에서 내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자, 이제 이 카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나아진다는 의미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애정적인 분위기가, 우선은 제가 봤을 때 내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연애가 된다는 의미여서, 지금 분명히 연애가 우리 이 스콜피오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 거예요. 뭐 일, 공부, 학업 관련된 거, 나의 커리어의 성공과 관련된 것이 더 주 이슈일 거니까 상반기는 이 좋은 기운을 그 커리어에 좀 집중을 하시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된 다음에 연애를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조금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뭐 원래도 여기서도 마음 급하게 가는 카드는 아니지만 마음 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비가 이미지에 나와 있어요. 나비는 항상 황골탈퇴의 의미가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다가 나중에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걸 만약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상반기는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갈등이 좀 있다가 하반기가 되면서 굉장히 뜨거워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뭐 아주 나쁜 게 아니라고 하면 너무 단번에 끊어내지 마시고 관계 좀 유지하시면서 내 상황이 나아지기를 좀 바라고 상대방 상황도 나아지기를 좀 바라게, 그렇게 좀 천천히 가는 게 방법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콜피오 분들에게 2024년의 애정운은 절대로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애정 말고 나의 커리어의 성공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이 나한테 가장 그 중요한 목표가 우선 해결된 다음에 거기에 좀 더 올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애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가자리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수자리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수자리 분들의 2024년 애정운세 볼게요. 원래 별자리 운세상으로는 올해 애정운이 좋은 시기인데, 그쵸? 우리 세저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12장 호로스코프 배열법으로 보고 있고요. 12장 리딩 먼저 하기 전에 2024년도 애정운이 어땠는지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 세지테리어스 분들의 2023년 애정운은 어땠나요?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뭐라고 나오나요? 뭔가가 조금 답답한 의미의 카드가 떴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될 듯 하면서 좀 답답했다거나 자주 만나지 못했다거나, 또 내가 연애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무언가가 나의 컨디션이라던가 이런 상황들이 좀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내가 조금 뭐 폭 좁은 시선으로 상대방을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애정을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는 약간 그런 좀 속 좁은 모습을 좀 보였다거나, 원래 평소에 나의 매력을 좀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느낌으로 나와 있고요. 관계상으로 조금은 장거리 연애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기는 했는데 어떤 상황적으로 우리가 좀 가까워지기는 어려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4년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1월 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는 2024년을 살아가는 애정적인 모습에서의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뜨게 되면 우선은 과거에 좀 잘 안 됐던 아쉬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최소한 4명 이상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거기서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의미여서 애정적인 눈에서의 기회,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카드가 떴어요. 자, 2월달, 3월달까지는 누가 들어와도 조금 내가 약간 까칠하게 반응한다고 나와 있네요. 4월, 이때 4월부터 애정은 좋아지네요. 5월, 6월, 자, 7월, 그러게요. 8월, 9월, 10월, 11월, 자, 12월. 자, 우선 보자고 하면 우리 지금 세저분들은 상반기 애정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나온 대로 보자고 하면 지금 8월 달까지 애정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조금 시끌벅적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고 나와 있어요. 자, 우선은 지금 연애가 진행 중이신 분들은 관계가 지금 잘 진행이 되다가 언제 크게 좀 다툰다거나 이별 위기가 있다고 나와 있냐면 8, 9월 달에 좀 크게 다툴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나와 있어서 요거 지나고 나선 또 괜찮아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8, 9월 달에 뭔가 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다투는 이유는 지금 보자고 하면 각자 서로의 과거 문제라던가 주변에 좀 다른 이성 문제, 그러니까 뭐 사람 친구가 많을 수도 있고 이성 친구가 많을 수도 있고요.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 같은 게 생기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감정적으로 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좀 약간 냉정하게 관계를 보시면서 헤어지자는 말 쉽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고 좀 약간 여유있게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져요. 자, 그리고 지금 관계가 썸을 타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께는 관계 발전은 굉장히 좋게 나와 있고요. 재회를 바라고 계신 분들한테 재회 운도 좋습니다. 자, 재회 운은 지금 1, 2월 달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고요. 1, 2월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5, 6, 7월도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 6, 7을 또 지나고 난다고 하면은 5, 6, 7까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5, 6, 7도 좀 강하게 나와 있어서 상반기 중으로도 재회운이 좋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솔로이신 분들은 1월부터 8월까지 운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 4월, 5월 달이 가장 좋게 나와 있기는 해요. 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도 가능하고요. 소개팅 운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이미 내 주변에 들어와 있거나 예전에 알았던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서 만날 수 있는 일도 생긴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가을, 겨울 쪽으로도 애정운이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내가 좋아한다기보다는 나를 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또는 반대로 나 혼자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어서 조금 어긋나는 느낌이지 딱 매칭되는 느낌은 아니어서 이 1월부터 8월까지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고 나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처럼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의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4번의 기회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정적인 기회는 자주 들어온다는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조금 거슬리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되는 상대방이 조금 어리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나이가 연하일 수도 있지만 좀 사고방식이 조금 아이 같다거나 조금 철이 없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내가 좀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뭐 저건 아니지 뭐라던가 왜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해? 예를 들자고 하면 뭐 게임을 왜 이렇게 좋아해? 약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너무 좀 이렇게 좀 지적하듯이 이야기하지 말고 약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네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라는 식으로 이 사람을 좀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약간 조금 걸리는 건 좀 그 부분이 좀 걸린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세저분들은 올해 전반적으로 애정 문제가 아니어도 나의 뭐 감정, 기분, 기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운으로 올라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기회를 좀 열어놓고 감정도 좀 긍정적이고 약간 좀 여러 가지 뭐 좋은 제안이라던가 기회 같은 것들도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많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굉장히 뭐 하반기도 그렇지만 아주 바쁘게 꼭 애정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인기도 좀 있고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굉장히 좀 좋다고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고요. 지금 약간 이 지금 3번째 자리는 나의 절친이라던가 나의 형제를 상징하는 자리의 방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 나의 절친 방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같이 내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같이 어울린다거나 같이 만나거나 그럴 때는 내 절친이 좀 말실수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내 절친 때문에 약간 오해 살 일이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꼭 커플이 이제 우리 둘이 만나지 막 여럿이 같이 어울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느낌도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라고 나와 있고요. 나의 유희의 방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와 있어서 뭐 술자리에 간다거나 어떤 모임에 간다거나 그러면 내가 인기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처를 지금 받게 되고 또 연락이 올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나와 있어 그런 것도 내가 조금 신경은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운은 너무 기회가 많다고 나와 있고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이 운명의 술바퀴처럼 정말로 4명의 사람을 내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조금 약간 선택이 좀 선택권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지난 해에 좀 갇혀있는 모습이었으면 올해는 굉장히 뭔가 자유로운 연애를 지향한다는 느낌도 있어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가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부하 직원이라던가 아래 사람들도 나한테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여자 상사다 하시면 남자 아래 부하 직원이 나에게 뭐 좋아한다는 말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느낌도 좀 들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남자 상사다 하시면 나보다 나이 어린 어떤 부하 직원이라던가 또는 그 후배들이 나한테 관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인간관계라던가 애정적인 부분에서 인기가 좀 넘치는 한 해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연애할 때 뭐를 내가 좀 조심해야 될지 조심할 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도 모든 애정운에서 지금 이제 8, 9월 달이 조금 내가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을 보이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연애가 진행 중이신 분이시던지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분이시던지 8, 9월 달은 내가 조금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참고해 놓으시고 감정적일 수 있고 참을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놓으세요. 자, 조심할 점 2024년도 애정운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지금 조심할 부분은 특별하게 뜨진 않았습니다. 이 지천태라고 하는 카드는 애정운도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그래도 뭐 나온 대로 보자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더 해주는 사람, 나를 좀 더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시선이 간다기보다는 나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라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이 카드는 굉장히 약간 배려심을 가지라는 의미여서 이 지천태의 카드는 내가 준 만큼 그 이상으로 받게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애정적으로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좀 챙긴다거나 관심을 준다고 하면 애정운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카드여서 올해의 애정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을 조금 더 주려고 노력을 해라. 그럼 그 이상으로 받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애정운이 굉장히 좋아지고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신 것 같아요. 자, 사수자리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염소자리 분들의 2024년 애정운세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염소분들의 애정운세 어떨까요? 2024년 나에게는 어떤 애정운이 예고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 염소자리 분들의 애정운세 자, 보겠습니다. 자, 애정운세 어떨까요? 자, 12장 호로스코프 배열법으로 보고 있고요. 요 카드 리딩 하기 전에 2023년도의 애정운이 어땠는지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3년도 우리 캐프리콘 분들의 애정운세가 어땠을까요? 자, 나의 애정운 어땠을까? 자,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아, 이 카드는 뭔가 좀 한계를 느꼈다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애정적인 부분이 내가 좀 여유 있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고 봐야 되고 좀 힘들고 피곤하고 굉장히 관계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애정이 시작되셨던 분들도 여러 가지 내가 애정 문제 말고 다른 부분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조금 아주 좀 힘겹게 연애를 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내가 연애를 해왔다고 하시면 굉장히 좀 노력했다, 나름 좀 최선을 다했다, 좀 힘겨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024년도 운세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 카드 많이 나오네요. 자, 이제 이 카드는 시골 처녀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로맨틱 카드예요. 근데 이제 이 시골 처녀가 약간 서울로 상경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큰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지금 보려고 아주 기대에 차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의 카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마음이 두근두근 심장도 뛰고 있다고 나와 있어서 붉은 색깔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굉장히 좀 붕 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기대에 차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카드의 굉장한 좀 장점은 이렇게 내가
내가 그 페스티벌을 보러 서울로 올라올 땐 우리가 한껏 차려입고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애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외모적인 관리 같은 것들, 이미지 관리 같은 것들이 올해는 굉장히 좀 잘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항상 뭔가 이성적인 관계에서 좀 나의 어떤 품위를 좀 유지하고 이미지 관리를 잘 하려고 좀 또 주변 사람들도 나를 굉장히 좀 멋지고 괜찮다고 좀 보는 그런 카드여서 긍정적인 의미의 카드입니다. 자, 2월 달은요, 조금 감정적이고 내 감정을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나와 있고요. 자, 3월 달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연애가 진행되는 카드가 떴네요. 4월 달, 3월 달부터 애정운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5월 달도 좋고요. 재회운도 있고요. 6월 달도 좋고요. 아이고, 7월 달은 더 좋고요. 8월 달은 약간의 썸운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9월, 9월도 좋고, 10월, 11월, 12월. 자, 우선 우리 이 캐프리콘 분들의 지금 이제 이 2024년 애정운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주가일 수도 있고요. 뭐 나의 가치, 나의 품위가 올라가는 카드가 첫 번째 카드에 뜨면서 이성들이 볼 때 나를 굉장히 좀 선망하고 동경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고 내 스스로 자기 관리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이미지 유지를 잘하는 그런 운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 카드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들어오게 되면 약간 좀 흔들린다거나 뭐 양다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카드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새로운 애정운은 지금 3월 달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3, 4, 5, 6, 7, 8, 9월 달까지 지금 가득 차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애정운이 있다고 봐야 되고 나한테 적극적인 사람이 생긴다고 나와 있어요. 자, 재회운도 굉장히 좋게 나와 있는데 재회운의 경우에는 4월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4월, 5월 달에 재회운이 있고요. 요때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9월, 10월, 11월, 12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 겨울 쪽도 지금 재회운은 좋게 나와 있어서 재회의 가능성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연애가 진행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 없이 가지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던가 다른 사람한테 대시받을 수 있는 기회라던가 예전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서 나를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카드들이 사실 많이 떴고요. 또 현재 연애가 진행 중이신 분들은 그분과의 관계 발전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새로운 애정운도 또 들어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짝사랑하시는 분과의 관계 발전운도 사실 충분히 가능한 카드들이 여름 쪽으로 많이 떴어요. 짝사랑하는 분과의 관계 발전운은 4월까지는 어렵고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때 좀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캐프리콘 분들은 1년 내내 연애적인 분위기가 좀 들어와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약간 환절기 분위기를 좀 타는 게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2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0월, 11월 요때가 조금 애정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만난다기보다는 내 감정에 좀 빠져 있고 혼자 있고 싶고 이런 어떤 좀 센치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가 떴고 그 외에는 외로울 틈 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많이 어울리는 느낌의 카드들이 보여요. 그래서 애정적인 기회 너무 많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기회도 많고, 또 나의 어떤 모습이라던가 태도 자체가 인기가 있고, 이성들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되고, 내가 품위도 있고, 이런 느낌의 카드이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가입을 하든, 또 뭐, 소개팅을 받든, 근데 솔직히 소개팅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디에 가든지 간에 계속 이성적인 어떤 기회가 들어오고 이성의 시선을 좀 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소개시켜 줄까? 누가 너 마음에 든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나와 있어서 애정적인 분위기는 너무 지금 좋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운도 좋겠지만 인기가 있어지는 운으로 나와 있어서 내가 만약에 올해는 인간관계를 좀 넓히고 싶어. 이런 분들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야. 나를 좀 알릴 수 있어. 내가 좀 유명해질 수 있어. 이런 느낌도 있어서 SNS 같은 것들을 활발하게 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런 운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되는 상대는 나보다는 좀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조건이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나와 있어요.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의미인 것 같고요. 뭐 공부를 하시거나 그렇게 뭐 뭘 배우러 가서 만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자연스러운 어떤 뭐
술을 마시는 자리라던가 뭐 그런 데서 만나는 것도 가능하고요. 소개팅 운도 사실은 조금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애정적인 운세가 너무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점으로는 어쩌면 잘못하면 양다리라던가 어장관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운이어서 그거는 내가 조금 선을 그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캐프리콘 분들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한 연애 운이 오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대해 보시고 그다음에 약간 내 마음가짐 자체를 좀 애매하게 여기저기 걸쳐놓지 마시고 딱 선을 그어서 이 사람 괜찮다 하시면 그 사람한테 좀 올인하는 거 그게 좀 애정에서의 좀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라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애정은 너무 좋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좀 조심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약간 분위기가 나이가 뭐 나이는 지금 다 위아래 다 보여요. 위아래 다 보여서 괜찮고 지금 뭐 직장이라던가 이러는 회사에서 후배들도 나한테 뭐 좋아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뭐 공부하러 가면 선배라던가 선생님도 나를 지금 좋아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소개팅 운도 좋고 다 좋네요. 또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 발전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캐프리콘 분들의 2024년 애정운에서 뭘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 카드는 사실은 이제 그 계단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갈등을 상징하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연애가 이렇게 좀 쉽게 진행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하나 껴있을 수 있어요. 직장 내에서 뭐 비밀 연애를 해야 돼 또는 장거리 연애를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애로사항이 조금 껴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내가 좀 이렇게 이해하고 만나라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라던가 갈등을 좀 찾지 말고 긍정적인 모습, 장점, 좋은 점을 좀 약간 찾으려고 노력해라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캐프리콘 분들의 첫 번째 카드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처럼 검정 색깔의 소와 하얀 색깔의 황소가 나오면서 약간 이 마음 자체가 약간 조금 흔들린다거나 이렇게 붕 떠 있다거나 움직이는 것도 안정적이라는 느낌은 아니어서 내가 마음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지하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니까 한 사람에게 마음을 딱 정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거나 갈등을 한다거나 이런 마음은 내가 애초에 좀 약간 조금 단도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딱 이 사람이야. 그럼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선을 긋고 그렇지 않고 자꾸 뭔가 뭐 비교하고 이러면 내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염소자리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병자리 분들의 2024년 애정운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병자리 분들의 2024년 애정운세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 2024년에 물병자리 분들의 애정 운세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이쪽에서 뽑아볼까요? 자, 저희가 12장 호로스코프 배열법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리딩 하기 전에 2023년도 애정 운세 정리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퀘어리스 물병자리 분들의 2024년 애정 운세는 2023년 지난해는 좀 어땠을까요? 자, 어땠을까요? 요거를 먼저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이 카드는 관계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간 조금 속빈 강정처럼 뭔가 남자친구가 있었어,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적으로 좀 친밀감이라던가 내밀함을 좀 유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각자 바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연애를 해오긴 했지만 좀 알맹이가 없었다거나 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계속 뭔가 썸처럼 말은 있긴 했는데 연애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 괴의 모습을 보시면 속이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겉은 번지르야 했지만 알맹이가 좀 없었어 라고 볼 수 있는 카드여서 약간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져요. 자, 그러면 1월달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병자리 분들한테 이 첫 번째 카드는 1월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1년을 살아가는 애정에서의 나의 어떤 모습, 자세일 수도 있는데 러버스라고 하는 카드가 딱 첫 번째 자리에서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올 한 해 나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또 연애를 한다고 하면 항상 우리가 봤을 때 쟤 예뻐진 것 같지 않아? 쟤 요새 좀 기분 좋은 것 같지 않아? 쟤 연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에너지가 굉장히 좀 사랑스럽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월 달에 애정은 있다고 나와 있고요. 2월 달에도 나를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온다거나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고 나오고요. 1, 2, 3월 분위기는 지금 분명하게 보이네요. 5월 달
6월달, 애정운이 꾸준히 뜨신다. 그죠. 또 7월달은 조금 주춤하고 8월, 9월, 애정운 좋네요. 10월 좀 답답하고요. 11월, 자, 12월. 자,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카드에서 러버스라고 하는 카드가 나오면서 1년 내에 약간 연애 중인 카드가 떠서 그런지는 몰라도 애정적인 기회는 굉장히 많다고 나와 있어요. 자, 1, 2, 3월 중으로도 지금 분위기는 보이는데요. 이때 지금 알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1월 달에는 새로운 사람의 가능성이 높게 나와 있고 2, 3월 달에는 사귀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사귀었다고 하면 오래 사귄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또는 약간 아쉽게 끝났다거나 내 주변에 있는 예전에 알았던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서 나를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나와 있고요. 자, 다시 새로운 애정운이 시작되는 거는 지금 5월이에요. 그래서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때 애정운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아진다고 나와 있고요. 비밀 연애의 가능성도 있고요. 양다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정도로 기회가 많다고 나와 있고 지금 나온 대로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면 11월과 12월도 약간 조금 이벤트성의 연애가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애정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1년 내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어큐어리스트 분들은 2024년 애정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인 거고 내 마음이 계속 좀 설레고 감정이 뜨겁고 심장이 뜨겁게 뛰는 그런 한 해가 아닐까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유희의 방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카드가 뜨다 보니까 어디 간다고 하더라도 이성들의 시선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공부를 하러 가서도 만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뭐 사람들하고 만나는 어떤 모임 같은 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에서도 나한테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애정적인 분위기는 너무 좋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애정적으로는 약간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정말 비밀 연애의 가능성이 있는 카드들이 많이 떴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양다리여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조직 내의 비밀 연애인 것 같아요.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임에서 약간 이런 곳 안에서 약간 조금 비밀스럽게 연애가 진행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좀 감정 표현이 나만큼은 적극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건 굉장히 진심인데 뭔가 좀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약간 조금 서툴다거나 조금 표현력이 약한 사람일 수 있어서 그걸 내가 조금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더 좀 많이 좀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좀 대화를 끌고 가야 된다는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애정적으로는 지금 이벤트적으로 나온 대로 봤을 때 10월, 11월, 12월이 뭔가 좀 시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이걸 갈등으로 사실 볼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애정 관계 잘 유지하다가 겨울 되면서 조금 예민해지고 다툴 수도 있고 지난 거 약간 좀 서운한 것들을 쌓아놨다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현재 연애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애정은 굉장히 좋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썸의 발전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회의 분위기는 약간 지금 2, 3월 달에도 보이고요. 그때 안 된다고 하시면 지금 8월, 9월, 7월부터 봐야겠다. 아니다. 6월부터네요. 6, 7, 8, 9, 10 이때 재회의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재회의 가능성도 너무 높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짝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과의 관계 발전도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잡아도 5월인 것 같아요. 5, 6, 7, 8 짝사랑하는 분과의 관계 발전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솔직히 그냥 저는 계절 이렇게 한계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1년 내내 애정적인 운이 좀 이렇게 풍성한 그런 운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 자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배려심도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모습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좋고요. 애정적으로는 내가 조금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동안 애정운에서 조금 부족하고 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채워지는 운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조심할 점 한번 볼게요. 근데 애정운이 뭐 워낙 인기도 많고 뭐 예쁘다, 멋있다 이런 말들도 좀 들을 수 있는 시기이고 굉장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좀 비밀스럽게 감춰놓고 나만의 여자, 나만의 남자로 약간 생각할 정도로 상대방이 나한테 좀 집착을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라고 지금 사실 나와 있어요. 자, 2024년도 애정운에서 내가 어떤 걸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이 카드는 뭔가 이제 점점 좋아진다는 느낌, 의미가 있는 카드이고요.
점점 뭔가 애정적인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나의 매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올 경우에는 한 번에 처음에 첫눈에 반해서 막 뜨겁게 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차근차근 관계가 뜨거워진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 급하게 갖지 마시고 연애를 좀 믿고 순리에 좀 따라가라라는 의미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관계 자체가 점점 좋아질 수 있고 혹시 좀 애매하게 끝났다거나 아쉽게 끝난 그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약간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는 관계가 있긴 했지만 속이 좀 텅 비어 있다거나 뭔가 실속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으면 올해는 굉장히 꽉 차 있고 점점점 발전하고 상승하는 연애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병자리 분들, 어큐리스 분들 2024년도 너무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요. 솔직히 조심하실 것도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가짐처럼 그냥 아주 좀 뭐 쿨할 수도 있고 또는 약간 좀 이렇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이미지로 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정적인 분위기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물병자리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물고기자리 분들의 애정운세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맨틱 타로 카드를 통해서 볼게요. 우리 물고기자리 분들의 2024년 애정운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떤 애정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어떤 애정운이 기다리고 있을지 12장 호로스코프 배열법으로 지금 볼 거고요. 요걸 보기 전에 2023년도 우리 물고기자리 분들의 파이시스 분들의 애정운이 어땠는지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023년도 나의 애정운은 어땠나요? 어떤 카드가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자, 이제 이 카드는 내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나간다고 하면 좋은 기회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연애의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해에 연애가 시작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좀 조건이라던가 이런 상황들이 좀 맞는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내가 뭔가 이성들하고 어울릴 장소에만 간다고 하면 조금 기회들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애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현실적이면서도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그런 카드였다고 봐야 돼요. 근데 게임 오브 러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하듯이 사랑을 했다는 그런 의미의 카드여서 사실은 좀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더 배려하고 희생한다 이것보다는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만큼 나도 그렇게 좀 약간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연애를 했어 라고 보실 수 있는 카드여서 뭔가 만약에 관계가 잘 발전하지 못하고 끝났다고 하시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도 있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1월달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2024년도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카드는 연애의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이성들이 나를 본다고 하면 뭐 결혼 상대, 파트너로 보인다는 의미여서 굉장히 좀 매력이 발산되고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현실적으로도 내가 좀 해야 될 일도 많다고 나와 있고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1월달, 1, 2월달에 약간 조금 애정적인 분위기가 보이고요. 자, 그때를 지나가면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 여름이 좀 애정운이 좋게 나오네요. 9월달, 10월, 11월, 12월. 자, 우선 지금 뭐 월별로 보자고 하면요. 나온 대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1월달, 1, 2월달이 괜찮게 나와 있고, 그거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6, 7, 8, 9월달이 굉장히 애정운이 여름에 지금 좋게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 모습에서 내가 연애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성들이 나를 소개받는다거나 본다고 하면 누구나 사귀고 싶은 카드이기 때문에 인기도 있다고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연애의 기회가 좀 많다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 이 파이시스 분들이 올해 애정 문제 말고도 좀 목표하고 있는 바가 좀 크신 것 같아요. 뭐 성공, 뭐 시험 합격, 뭐 직장, 나의 커리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목표하는 바가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연애도 하기는 하겠지만 난 좀 뭔가 막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연애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서로 좀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져요. 현재 연애가 진행 중이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그 연애를 끌고 갈 수 있는 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유난히 지금 8월, 9월 중으로 새로운 사람들한테 내가 좀 대시를 받는다거나 또 예전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6월부터 봐야겠네요. 6, 7, 8, 9 중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연애의 기회 같은 것들이 자꾸 좀 들어오면서 나를 좀 흔들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갈아타는 느낌이 솔직히 들진 않아서 요거는 갈등이라던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관계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썸을 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1, 2월 달에 발전이 안 되면 그분은 아니고 여름에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회의 분위기는 헤어진 지 한 달 미만의 관계이시면 한 달 정도밖에 한 두 달? 3개월은 안 되는 것 같고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1, 2월 중으로 재회 운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뭐 그 이상 헤어졌다라고 보시면 재회는 너무 멀죠. 10월, 11월 중으로 지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회 운은 1, 2월, 10월, 11월 이렇게 보이고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 그 사람과의 관계 발전은 솔직히 지금 좀 보이진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께는 1, 2월과 6, 7, 8, 9월 이때 이제 애정운이 유난히 좀 좋게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파이시스 분들께서 애정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원소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은 좀 약간 부가적으로 나한테 오는 거고 내가 그것보다는 뭐 나의 성공, 내가 좀 자리를 잡는 거, 내가 좀 성장하는 거, 발전하는 거,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거 이런 것에 나는 좀 더 관심이 많아. 이래서 만약에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시면 취업해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난다. 또는 내가 지금 취업은 됐는데 뭐 어떤 뭐 신규 직원들 뭐 그 교육을 간다. 그러면 이제 그런 교육 같은 데 가는 곳에서 뭐 내가 좀 서로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나한테 관심 보이는 사람이 생긴다. 약간 이런 의미의 카드여서 현실적인 연애가 좀 진행된다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유난히 지금도 매력이 많지만 유난히 좀 대시를 많이 받고 이성들의 시선을 좀 많이 받고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여름 쪽으로 지금 몰려 있어요. 6, 7, 8, 9월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가 좀 많이 들어오고 막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주변 사람들도 막 나한테 대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회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느낌으로 보여지니까 이때가 좀 집중적으로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약간 애정 문제에서는 나는 현실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상대방이 나의 과거 문제를 가지고 조금 오해를 한다거나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의 카드들이 몇 장 보여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귀게 된다거나 관계가 지금 발전할 경우에는 굳이 내 과거 이야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물어본다고 하면 가볍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뭐 어떤 사람이었고 너무 좋았고 이런 식으로 내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하고 갈등을 유발한다거나 그 사람을 내가 속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연애 운이기는 하지만 내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막 연애에 막 훅 빠지고 막 사랑에 빠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운은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니지만 너무 좀 현실적으로 약간 칼자루를 쥐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야. 쟤는 좀 저게 안 돼. 이런 식으로 너무 조금은 계산적으로 갈 수 있다거나 너무 현실적인 부분만 따져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공부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배우러 가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느낌도 있고요.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느낌도 좀 있고요. 소개팅 기회 같은 것들도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되고 예전에 아쉽게 끝냈다거나 좀 사귀진 않았지만 주변에 알고 있던 이성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면서 한번 얼굴 보자 만나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운이어서 애정적인 기회는 굉장히 좀 풍성하게 들어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가장 조심해야 될 걸 보자고 하면 3월 달과 그리고 이제 12월 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월과 12월은 좀 내가 감정적이 될 수 있고 말실수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조심하세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물고기 자리 파이시스 분들 2024년 새로운 애정운에서 내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애를 이렇게 진행할 때 어떤 점은 좀 조심하고 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뭐 특별하게 조심할 점이 보이진 않고요. 그래도 연애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기회를 더 주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 대해서 아까도 과거를 이야기인데 나의 과거도 이야기하지 않고 웬만하면 나의 과거도 좀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과거도 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들 관계에서 지난 서운한 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점을 보려고 이야기를 하고 좀 플러스 사고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좀 플러스 사고를 해야 돼서 긍정적이고 좋은 쪽을 보고 나가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때도 그 사람에게 넌 잘 될 거야. 넌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식으로 좋은 점을 좀 많이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시선을 좀 긍정적으로 플러스적인 사고방식에 포커스를 맞추면 연애가
훨씬 더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카드인 것 같아서 애정운은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애정운이 이렇게 좀 들어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더 예쁘게 하고 다니시고 좀 더 멋있게 하고 다니시고 좀 더 매너 있는 행동하시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항상 사람은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호감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배려심 있고 매너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물고기 자리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